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그리고 ISA가 있는데요.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ISA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.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막차를 타야 할지 ISA를 기다려야 할지 어떤 것이 유리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이 ISA가 어떤 거죠? 네, 비과세 만능 바구니 통장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. 이 ISA, 예금과 적금, 펀드와 같은 상품들을 한 계좌로 관리를 하면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상품입니다. 상품 운용 성과에 따라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까지, 5천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요.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9.9%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. 보통 이자 수익의 14%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. ISA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을 제외하면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농업인과 주부 모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내년부터 이 ISA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었던 재형저축이나 또 소장펀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ISA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. 세제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자는 ISA 가입 한도 2천만 원 중 재형저축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만 ISA에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일 이미 소장펀드나 재형저축에 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었다면 ISA에는 1,4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네, 그렇다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그리고 ISA 중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좀 유리할까요? 네. 각각 특징이 다르고 가입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막차를 타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인데요. ISA 수익률이 재형저축보다 1%포인트 높을 때 최종 수익을 기준으로 ISA가 유리합니다.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. 매월 50만 원씩 불입해서 5년간 가입했다고 할 때 ISA와 재형저축 둘 모두 이자 수익이 305만 원입니다. 여기에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1.4%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하는데요. 42,7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 반면에 ISA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9.9%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요. 54,45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 ISA가 11,75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차이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더 커집니다. 네, 그렇다면 소장펀드와 ISA 이 두 상품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? 네, 역시 소장펀드와 ISA에 동일하게 연 500만 원씩 연 600만 원씩 5년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소장펀드의 경우에는 매년 39만 6천 원씩 총 198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ISA에 납입을 할 경우에는 연 7%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5년간 절세 효과가 약 50만 원에 불과합니다. 198만 원의 세금을 아끼려면 연 48%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. 소장펀드가 유리한 것이죠. 네, ISA와 소장펀드 그리고 재형저축 이 세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혜택이 큰 만큼 알아둬야 하는 것도 있다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세 상품들 우선 5년에서 7년가량 장기간 해지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겠고요. 또 소장펀드와 ISA의 경우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다를 수 있겠고요. 또 특히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, 투자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네, ISA와 재형저축 그리고 소장 펀드 등 절세 상품을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비교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